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6-2-36062 판결 사건명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 부과할 때 주장, 증명할 사항 및 이때 위반 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위 법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 이하 위반 행위라 한다.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 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 방식에 따른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제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 방식에 따른 납품 대금이란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가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법령의 문헌, 체제,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를 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 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가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 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 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 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 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으나 그 종업원 등의 파견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약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상품이나 그 상품의 거래 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2.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문헌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은 성립되지만 그 종업원 등의 파견이 같은 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 약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는 상품이나 그 상품의 거래 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1.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7-2-66541 판결 사건명 공급자 등록 취소 무효 확인 등 청구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 법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행정소송법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제2항 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그 위임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법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제5조 그 중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가 종래 수행하던 발전사업 중 수력, 원자력 발전사업 부문을 전문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23일 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전력사업 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가 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업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2.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상위 법령이나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당연 무효 및 이 경우 법원이 위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2.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이 이를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규정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법의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 무효이고 행정 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 공공기관 운영법이나 그 하위 법령은 공기업이 거래 상대방 업체에 대하여 공공기관 운영법 제39조 제2항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 정한 범위를 뛰어넘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없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 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 지침 중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상위 법령에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판시사항 4.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4.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 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5.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 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 요지 5.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 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 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 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 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 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7-2-73693 판결 사건명 위반 차량 감차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 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의 취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선행 위반 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 처분이 반드시 위 시행령 별표 1
제재 처분 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재처분 기준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은 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헌을 종합하면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 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 처분이 반드시 구시행령 별표 1 제재 처분 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 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 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한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법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는 대통령령에 단순히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임무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임무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 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3. 대법원 2020년 5월 28일 선고 2019-2-62604 판결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당해 근로자 판결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2.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는 1차 재해가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2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1차 재해 당시에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판시사항 3. PVC 파이프를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갑이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 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PVC 파이프 10 내지 30kg을 포장하여 상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갑이 주간 근무를 마친 후 숙소에서 휴식 중 심혈관 흉통으로 중증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1차 재해, 협심증 의심 진단을 받고 집에서 11일간 요양한 후 다시 출근하였다가 야간 근무를 하기 직전 기숙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2차 재해 사안에서 망인은 1차 재해 발병 당시 만 62세의 고령으로 심혈관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시간 근로와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1차 재해 이래 야외 작업을 하면서 겨울철의 추위에 노출된 점도 영향을 미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1차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1차 재해 이후에도 경제적 형편 등으로 제대로 요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야간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차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1차 재해 발생 후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2차 재해 발생 당시에는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 업무상 재해의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